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소당 이야기 한자, 오늘 이제 55강을 시작합니다. 55강의 한자는 4급 과정의 한자입니다. 중간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앞강으로 돌아가셔서 빠른 배속으로 듣고 오시면 글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글자는 쌍상투관입니다. 상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머리에 틀어 올렸다는 글자입니다. 자, 쌍상투관의 글자 구조를 보니까 같은 모양 조각이 대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두 갈래로 상투를 틀어 올리고 연결한 쌍상투관, 두 갈래로 머리를 틀어 올리고 연결한 쌍상투관입니다. 주로 다른 글자와 결합해서 쓰는 글자입니다. 자, 다음에 배울 글자는 관계할 관입니다. 관계할 관의 글자 구조를 보니까 문을 뜻하는 문문이 있고, 그리고 연결한다는 실사의 줄임형이 두 개가 써져 있고, 그리고 쌍상투관은 여기서 문고리의 모양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문고리를 통해서 안과 밖을 연결한다는 그 관계할 관입니다. 문을 통해서 안과 밖을 연결하는 그 문고리를 뜻하는 관계할 관입니다. 문을 통해서 안과 밖을 연결하는 그 문고리를 뜻하는 글자 관계할 관입니다. 자, 관계할 관이 들어간 활용어에는 관동팔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할 관자, 동력동자, 8팔자, 볕경을 쓰면 강원도 동해안에 있는 8군데의 명승지를 뜻합니다. 자, 이 8군데는 간성의 청간정, 강릉의 경포대, 고성의 삼일포, 삼척, 죽서루, 양양의 낙산사, 울진의 망양정, 통천의 총석정, 평해의 월성정, 이렇게 8개를 관동팔경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황새관입니다. 꼭 이 글자는 황새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캄캄한 밤에도 나무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수리부엉이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수리부엉이의 머리 위에 난 깃털이 보이고 커다란 눈알이 보이고, 그리고 수리부엉이는 새입니다. 그래서 새추가 써져 있습니다. 자, 황새관 정리하겠습니다. 수리부엉이 머리 위에 깃털, 커다란 두 눈, 그리고 새를 뜻하는 황새관입니다. 수리부엉이의 머리에 깃털, 그리고 커다란 눈, 그리고 새를 뜻하는 황새관입니다. 자, 이 글자는 주로 다른 글자와 결합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다음 글자 권새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새권의 글자는 앞서 배웠던 황새관이 있고 볼견이 결합되어 있죠. 자, 그래서 권새권의 글자의 의미는 이런 황새나 수리부엉이 같은 새들은 나무의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러한 권위나 위험을 뜻하는 글자 권새권입니다. 글자 구조 정리하겠습니다. 황새처럼 또는 수리부엉이처럼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권세나 위험을 뜻하는 권세권입니다. 황새, 수리부엉이처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그 위험이나 권위를 뜻하는 권세권입니다. 좌정관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앉을자, 우물정, 볼관, 하늘천을 써서 좌정관천이라는 말은 우물 안의 개구리란 속담과 어울리는 사자성어로 우물 속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보는 그 시야가 매우 좁음을 말하는 뜻이 좌정관천입니다. 네, 다음 배울 글자는 넓을강입니다. 넓을강의 글자 구조는 큰 집을 뜻하는 집엄이 있고, 임금님이 입고 계신 그 골룡포에 황금색 빛을 뜻하는 누를황이 있습니다. 궁궐 같은 큰 집에 황금빛 옷을 입은 임금님이 사는 큰 집을 뜻하는 규모가 넓은 넓을광입니다. 넓을광이 들어간 활용어 광고하면 넓을광에 알릴고를 써서 세상에 널리 알린다는 뜻이겠죠. 상품을 널리 선전하여서 알린다는 뜻도 광고입니다. 광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넓을광자에 마당장을 쓰면 널찍한 마당, 그 넓은 빈터를 광장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노풀교입니다. 노풀교의 글자는 가지가 휘어지도록 크고 높은 나무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니까 어릴료의 노풀고이지만 아직 어릴료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세 조각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가지가 휘어지고 크고 높은 나무를 뜻하는 노풀교입니다. 가지가 휘어지고 크고 높은 나무를 뜻하는 노풀교입니다. 노풀교는 주로 다른 글자와 결합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다음 글자를 보겠습니다. 다음 글자 다리교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니까 나무목이 있고 앞서 배웠던 노풀교가 있죠. 나무로 만드는 높은 다리를 뜻하는 글자가 다리교입니다. 나무로 만드는 높은 다리를 뜻하는 글자가 다리교입니다. 다리교가 들어간 활용어에는 육교하면 묻육자의 다리교를 써서 교통이 혼잡한 도로나 또 물이 흐르는 계곡을 건너기 위해서 놓은 다리를 육교라고 하죠. 연육교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을연자, 문육자, 다리교를 쓰면 육지와 섬을 연결한 다리를 연육교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가출구입니다. 가출구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제물을 삶아야 되는데 그 제물을 삶을 솥을 완전히 준비해 놓았다는 가출구입니다. 자, 글자 구조를 보니까 3단 모양의 글자가 있고 아래 부분에 밭들공이 있죠. 이 3단 모양의 솥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집에서 만두를 찔 때 층층이 그 솥을 아래 위로 쌓아두고 찌는 것을 봤죠. 그래서 3단 솥이라고 기억하면 되겠죠. 3단 솥을 손에 들고 제사를 지낼 준비가 된 가출구입니다. 3단 솥을 손에 들고 제사를 지낼 준비가 될 가출구입니다. 구체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출구자에 몸체자 그리고 관역적을 쓰면 뚜렷한 실체를 갖추고 있는 어떤 모양을 구체적이라고 말합니다. 도구라는 말도 있습니다. 길도자에 가출구를 쓰면 어떤 일에 쓰이는 여러 가지 기구나 연장을 도구라고 합니다. 네, 다음 배울 글자는 구원할 구자입니다. 구원할 구의 글자 구조는 앞강에서 배웠던 짐승의 가죽을 뜻하는 글자 구할 구자가 있었고 나뭇가지로 치고 때린다는 칠복이 결합된 글자입니다. 구원할 구의 의미는 짐승을 잡아서 털가죽을 벗긴 후 그 짐승의 불쌍한 영혼은 나뭇가지로 쳐서 죽은 짐승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의식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자, 글자 구조 정리하겠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구해서 벗겨내고 나뭇가지로 쳐서 불쌍한 짐승의 영혼을 구원할 구. 짐승의 가죽을 구해서 벗겨내고 나뭇가지로 쳐서 영혼은 구원해주는 구원할 구입니다. 구원하면 구원할 구에 도울원을 써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을 도와서 건져준다는 뜻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구조라는 말도 있죠. 구할 구자에 도울조를 쓰면 구원하고 도와준다는 말이 구조란 말입니다. 네, 다음 글자는 옛구입니다. 옛구의 글자 이야기는 새의 둥지가 있었는데 새는 이미 오래전에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고 거기에 세월이 지나서 풀씨가 앉아서 풀이 막 자라났다는 시간이 매우 오래됐다는 글자 옛구입니다. 그 뒷부분에 풀초 그리고 중간에 새추 그 아랫부분에 절구구가 쓰였는데 절구구는 새의 둥지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글자입니다. 풀이 난 새의 둥지는 시간이 오래 지난 옛구입니다. 풀이 난 새의 둥지는 시간이 오래 지난 옛구입니다. 옛구가 들어간 활용어 복구라고 하면 다시 복자의 옛구를 쓰면 그 이전의 모양으로 되게 한다는 말이 복구란 말입니다. 구정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옛구에 발을정을 쓰면 음력 1월 1일 설날을 구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55강에서 배웠던 글자 머릿속에 정리해 봅시다. 쌍쌍투관입니다. 두 갈래로 상투를 틀어 올리고 연결한 쌍쌍투관, 쌍쌍투관. 다음은 관계할 관입니다. 문고리를 통해서 문을 열면 밖과 안이 연결된다는 글자. 문을 통해서 문을 연결한 문고리를 뜻하는 글자 관계할 관, 관계할 관. 다음은 황새관입니다. 머리에 풀 같은 털이 있고 두 눈이 있고 그리고 새를 뜻하는 글자 황새관, 황새관. 다음은 권세권입니다. 수리부엉이나 황새처럼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 그 위험이나 권위를 뜻하는 권세권, 권세권. 다음은 넓을광입니다. 궁궐처럼 큰 집에서 황금빛 옷을 입은 그 임금이 사는 넓은 집을 뜻하는 넓을광, 넓을광. 다음은 노풀교입니다. 가지가 휘어지고 크고 높은 나무를 뜻하는 노풀교, 노풀교. 다음은 다리교입니다. 나무로 만든 크고 그 높은 다리를 뜻하는 다리교, 다리교. 다음은 가출구입니다. 3단 솥을 손에 들고 제사의 준비가 다 된 가출구, 가출구. 다음은 구원할 구입니다. 짐승의 가죽을 구해서 입고 그 짐승의 영혼은 나뭇가지로 쳐서 구원해주는 구원할 구, 구원할 구. 다음은 옛구입니다. 풀이 난 새의 그 둥지를 뜻하는 옛구, 옛구. 55강 한자 이야기도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복습은 언제나 빠른 배속으로 두세 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는 56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